자, 지난주 우리가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 책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이 10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 책을 한번 써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10살들도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뽑아서 얘기할 것. 두 번째로는 10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이야기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이렇게 또 이제 자기가 이해한 만큼 글을 써보자고 얘기를 해서 예주가 쓴 걸 발표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주글이 왜 없지? 잠깐만. 어, 자, 또줄 감정만 좀 들어갈게. 자, 발표하겠습니다. 1781년 허셜은 쌍둥이 자리 근처에서 별들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는 새로운 행성, 천왕성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한 행성의 발견은 태양계에 대한 기존의 상상의 변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눈으로 관측 가능한 천체들만이 태양계의 전체라고 생각했으나 화살의 관측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며 천문학자들에게 새로운 천체 발견이라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즉, 사람들이 태양계를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허셜은 또 별들의 밝기는 모두 같지만 거리에 따라서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했고, 연구 끝에 별들이 커다란 원반 모양으로 분포해 있다는 가정을 했는데, 이는 은하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구에서 별까지의 정확한 거리는 측정 불가였다. 천왕성의 발견 후 천왕성의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점을 찾아낸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태양으로부터 천왕성보다 더 먼 어떤 행성의 중력 때문에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 어떤 행성을 르베리에라는 프랑스의 천문학자가 찾아냈고 그 새로운 행성은 해왕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해왕성의 발견은 태양계에 새로운 행성 하나 추가의 의미뿐만 아니라 뉴턴 역학의 완전함, 정확함을 증명해줬다는 의의가 있다. 지구 가까이 있는 별의 위치를 측정하면 1년 단위로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이 연주시차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꼭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영국의 제임스 브래들리는 연주시차를 알아내려다가 광행차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광행차의 정의는 빠른 속력으로 달리면서 별을 측정하면 별이 달리는 방향으로 조금 기울어져 측정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이를 이용해 브래들리는 빛의 속력이 지구의 속력보다 10,000배 더 빠르다는 점을 찾아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점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별까지의 거리를 찾아내기 위해 연주시차의 연구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베셀이라는 천문학자가 연주시차를 찾아내었다. 그것의 값은 생각보다 아주 작았고, 따라서 지구에서 한 특정 별까지의 거리는 100조 킬로미터로 생각보다 아주 멀었다. 베셀의 연주시차 측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별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렇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주가 보면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책에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허블까지 어쨌든 이렇게 긴 전체 역사 속에서 천문학 역사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더라면 지금 예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주로 이제 현대적인 그 부분들에서 그 허쉘의 어떤 그런 연주하고 연주시차 요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글을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예주가 왜 예주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바로 그 천왕성의 발견, 그다음에
태양성의 발견, 이거가 천문학사에서 왜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걸 봤나? 왜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왜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나? 라는 부분에서 이제 예주의 픽, 예주가 이걸 택한 그런 픽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주가 연주시차를 또 택했다는 얘기지. 연주시차를 택한 픽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연 요 이야기가 뭐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보다 뭐 아인슈타인의 뭐 특수상대성이나 일반상대성 이론보다 과연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이유, 이것이 천문학사에서 초등학생들도 이 정도는 꼭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네가 보기? 아니요. 이걸 택한 게 솔직히, 아, 예, 아, 선생님이 그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음, 어디까지 얘기했나? 뉴턴, 아, 하여튼 그 점, 천, 네, 어쨌든 그 음, 천왕성 발견 전쯤까지 했었던 것 아, 같아서 음, 이제 그 이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음, 그 뭐냐 천왕성 발견이어가지고 음, 그거부터 그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음, 어 그러니까 원래 이 책 전체적으로 해서 고르려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음. 저 두 개밖에 못 쓴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걸 선택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겠다고 해서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 부분들에서, 그렇다면 예주에 쓴 글이 10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읽었을 때, 끄떡끄떡,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이해되게끔 썼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그러면 이제 예주가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플러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동아, 안녕. 요 어, 동아, 미국 갈 준비 잘하고 있어? 아니요. 아니요야? 야, 너네 뭐, 이제 곧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도 안 했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너 그냥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네. 그러면 준비할 거 없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동아는 저, 어디로 보낼 거야? 텍사스요. 아니, 글쓰기 한 거, 오늘 숙제한 거. 아, 텍사스로 보내면 안 돼, 지금. 어, 카톡이요. 카톡으로 보내고. 자, 저 그래서, 근데 그거, 음. 그, 전체를 다 쓰지 못했어요. 그래. 근데 그래. 자, 그 1780년 허세는 쌍둥이 젤리 근처에서 별들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는 새로운 행성, 천왕성을 발견했다. 아, 놀랍게도 이 한행성의 발견은 태양계에 대한 기존의 사상의 변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해서, 기존의 사상의 변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 이거 기존의 사상이 뭔데, 왜 기존 사상은 뭐고, 뭐가 변했다는 거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지. 이전까지 사람들이 눈으로 관측 가능한 천체들만의 태양계를 드디어 생각했으나, 이게 이제 기존 사상이지. 허셀의 관측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며, 천문학자들에게 새로운 천체 발견이라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예주가 친절하게 보충 설명이 된다면, 사람들은 눈으로 관측 가능한 요 이야기와 허셀의 관측의 그 차이가 뭐야, 그러면? 두 개 차이. 음, 무슨 얘기가 나와? 이거 음, 망원경. 망원경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예주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때문에 망원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만약 이걸 처음 읽는다. 그럼 사람들이 눈으로 관측하지 뭐 코로 관측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당연히 관측을 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허실 관측이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이 사이에 바로 망원경에 관한 이야기 있었나? 아니면 사람들 눈으로 관측 가능한 천체가 그거 뭐야? 해주요? 눈으로 관측 가능한 천체가 달,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금성. 화성, 토성. 우리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지구 빼고 어?
라고 일주일이 정해진 것들이 이게 뭐랄까 공통점이 사람들이 올려도 눈으로 관측 가능한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지금 나오긴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추가적인 설명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가? 이제 뭘 네. 말인지 알겠어? 자, 네. 그래서 새로운 천체 발견에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즉 사람들이 태양계를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 끝났어. 천왕성의 발견이 바로 이렇게 뭐야 그 태양계의 확대죠. 확대 쉽게 말하면. 또 그 전에 수금지와 목토 수금지와 오라수목금 토성까지가 그 전까지의 사람들의 인식의 태양계였다면 그것들이 이제 확대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자, 허쉐는 또 별들의 밝기는 모두 같지만 거리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했고 연구 끝에 별들이 커다란 원반 모양으로 분포했다는 가정을 했는데 이는 우리 의뢰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했다 해서 허시안의 어떤 그런 그 뭐야 그 업적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별들의 밝기는 모두 같지만 거리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했고 라는 부분에서 예주가 조금 더 친절하더라면 요 이야기 이거를 이제 뭘 들어 설명하면 돼?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되지. 어쩌면 이거 너무 쉬운 거일 수 있지만 별들의 밝기는 모두 같지만 거리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했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가까이 있는 건 밝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흐리게 보이고. 음 그래서 그 얘기를 너가 그 뭐야 구체적인 어떤 그런 뭘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로 그 앞동에 아파트 바로 맞은편 동에 있는 아파트는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데 저 멀리 떨어진 그 아파트 동의 불빛은 흐리게 보일 거잖아. 근데 그 아파트 불빛이 뭐한 게 아니라 흐린 게 아니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설명할 때 또 미술에 뭐 설명하면 뭘 갖다 끌어다 얘기하면 돼. 원룸. 원하고 원룸. 갖다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뭐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처럼 빛도 역시 가까이 있는 것이 또 환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리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 별들의 밝기를 생각할 때 뭐야 모두 고려해야 된다. 거리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너가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 더 쉽게 아이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은 예주의 글은 초등학교 4학년, 3, 4학년이 읽는 글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어 예주가. 별로 안 착해 지금 저자가 별로 안 친절해.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지구에서 별까지 정확하면 측정 불가였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왜 측정 불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 거지. 왜 측정하는 것이 왜 불가능했나? 그리고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하게 되었나 어떤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겠지. 자, 천왕성의 발견은 천왕성 성능이 빠르다 되었다는 점을 세안의 천문학자도 이렇게 생각했다. 태양으로부터 천왕성보다 더 먼 어떤 행성이 중력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 태양으로부터 천왕성보다 더 먼 어떤 행성이 그 어떤 행성은 유대 프랑스 선문학 찾아냈고 그 새로운 행성은 태양성에 이름이 붙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력 때문에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뭐가 필요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예준이 이거를 당연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 예준이. 그 이렇게 쓴 거고. 근데 요게 중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어? 그런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뭐하다는 거야?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얘기가 나와야 돼? 중력 얘기가 나와야 된다. 중력. 그럼 중력 얘기 나오려면 또 누구 얘기가 나와야 되고? 유통. 뉴턴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차근차근 설명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은 거지, 지금. 그래서 태양성이라는 게 붙였다.
태양성에 발견된 태양계의 새로운 성 하나 추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뉴턴 나왔잖아요. 뉴턴 역학을 완벽한 정확함을 증명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뉴턴 역학이 결국은 먼지에 대한 설명이 뭐야 돼? 나와야지. 근데 그냥 뉴턴 역학이라고 말하면 초삼초사 입장에서는 뉴턴 역학이 뭐야? 이게 완전한 정확함이 있다는 게 외향성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구 가까이 있는 별의 위치를 측정하면 1년 단위로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지구 가까이 있는 별의 위치를 측정하면 1년 단위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이게 점을 얘기했어. 어떤 질문을 할까? 이 글을 읽었어. 동아야 어떤 질문을 할까? 시차, 뭔가 좀, 이거 보고 궁금한 점이 하나도 없어? 네? 지구 가까이 있는 별의 위치를 측정하면 1년 단위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어? 이 글을 요만큼을 딱 읽었을 때 궁금한 점이 없어? 음, 선생님은 이게 궁금한데 1년 단위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 이 도대체 왜 1년 단위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가 어, 그거에 관한 무슨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뭔가 이걸 이제 연주시차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연주시차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증거될 뿐만 아니라 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는데 왜 연주시차가 증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꼭 측정한다.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하고 연주시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만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물었던 질문들 이 질문들이 예주가 답할 수 있다는 거지. 왜 1년 단위 유치가 다르게 보이냐? 첫 번째.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하고 연주시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왜 연주시차를 알면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예주가 답할 수 있다면 예주가 이 상황을 제대로 충분히 잘 이해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이 덧붙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하지만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게 뭔 말이야, 동아야? 하지만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다. 왜? 많이,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 아, 그래? 하지만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다가 아, 쉽지 않았다는 뜻이? 어려웠다는 뜻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어려웠다는 뜻이야? 아, 그래? 응.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는 굉장히 쉬웠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 네? 아니야? 스냅만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나? 아, 하지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네? 여간이라는 말이. 여간 어려운, 그런가? 아, 오,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매우 쉽다는 뜻으로 쓰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쌤도 한번 찾아볼게. 지금 그렇게 말하시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돼. 쌤이 그래서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되게 쉬웠다는 뜻인데 이거 쌤이 이해를 했거든. 쌤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건 한번 확인해 볼게. 자, 18세기 영국의 제임스 브래들리 연주자를 알아내다가 광행차라는 걸 알아냈다. 이제 광행차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거야. 광행차의 정의는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별을 측정하면 별이 달리는 방향으로 조금 기울여 수정이 되는 거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왜 조금 기울여 측정이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여기서 추가적인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를 이용해 브래들리는 빛의 속력이 지구 속력보다 만 배가 빠르다는 걸 찾아냈고, 어, 왜 이를 이용하면 더 빠르다는 걸 찾아낼 수 있었을까? 지구가 태양의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었다. 왜 이 광행차가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점을 확립할 수 있었는데 광행차가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까? 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꼬리꼬리를 무는 질문이 아니지. 그러나 별까지의 거리를 찾아내기 연주시차의 연구는 계속됐다. 그러나 왜, 왜
이거 갖고는 별까지의 거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아까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 제공해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연주차가. 근데 여기서 또 찾아내기 위해서 연주차는 계속 연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또 서로 모순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베셀이라는 천문학자 연주차를 찾아냈다. 그것의 값은 생각보다 아주 작았고 따라서 지금까지 한 특정 별까지 거리는 110km 생각보다 아주 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의 값은 생각보다 아주 작았다는데 왜 그럼 그것의 값은 생각보다 아주 작았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벨셀의 연주자 측정을 통해 공통적으로 벨셀 탐구했던 토대를 말했다는데 왜 연주자 측정이 본격적인 별세계 탐구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돼야 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쉽게 쓴다는 것이 무엇인 건가라는 그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질문이 없어요. 질문. 그 질문을 없앤다는 것들은 어려운 용어를 풀어 쓴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른바 생략된 전제가 생략되고 결과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편리성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로 부르면서 1 더하기 1은 왜 2야? 라고 그때마다 그걸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아무 수도 못해. 우리 그냥 뭐야? 야,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냥 약속했어. 라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전제하고 그 다음은 안 해. 그래서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들을 사실은 뭐 한다는 거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평상시 그 증명을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그냥. 그건 기본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건 당연한 사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 그 쉽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뭘 제기하는 거야? 의문을 제기하고 그거 자체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것들. 그래서 이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쌓아나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게 필요해요. 파고드. 다만 이제 파고들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아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파고들어 가야 되는가. 최소한 이건 알고 있겠지라고 합의되는 그런 부분. 즉 논문을 자기가 발표할 때 박사들이 그 논문을 읽을 거야. 그러면 전제를 많이 깔아도 상관없어. 그 사람도 이미 이렇게 수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할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읽힌 책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는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럼 이게 쭉 내려와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런 것들을 잘 써야 되고 그게 이제 이른바 눈높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혹시 이제 예주나 동화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연설하거나 그럴 때 청중 누가 청중이냐 지금 선생님도 똑같은 사실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동화하고 예주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화와 예주가 선생님 우리 애 취급해 무슨 저런 쉬운 얘기를 하고 앉았어 우리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역시 실패한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한 그 학습자, 청중 이런 사람들의 눈높이 수준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에 이렇게 맞추어서 자기가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글쓰기에서 중요한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혹시 시간 되면 지금 쌤이 말한 이 부분, 예주야, 이 부분 네가 보완돼야 돼. 됐어, 예주야? 네. 다음 공학과 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어, 제가 이걸 전체를 요약하는 건 줄 알고. 맞아. 그래요? 원래 계획은 그렇지. 선생님의 주문 원래 그랬어. 너무 길어요. 음. 자, 동아. 너 천체라는 말을 들어봤어? 천체는 밤하늘 속 빛나는 별, 지구같이 큰 행성 등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뜻해. 그리고 태양, 별, 달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것은 일주 운동이야. 또한 별자리가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것은 연주 운동이라고 불러. 혹시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왜 움직이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옛날 사람들은 별과 달, 태양 등 천체들이 왜 움직이는지 궁금해했어. 그 호기심으로 천문학이 시작된 거야. 옛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는 천체는 속력이 일정한 원 운동을 한다고 주장했어.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오랫동안 그대로 받아들여졌어. 사람들은 그의 설명과 지구 중심설을 바탕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복잡하게 풀이해 나갔어. 그리고 결국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어.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자 사람들은 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원운동을 조합하여 복잡해졌어. 코페르니쿠스는 신이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며 천동설을 반대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어. 그는 평생 동안 행성들의 운동을 관측하여 잠깐만요. 태양 중심설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을 내기도 했어. 하지만 천체는 속력이 일정한 원 운동을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설명하진 못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버리고 천문학의 새로운 길을 밝힌 사람은 케플러야. 케플러는 브라헤와의 관측 자료와 자신의 분석 결과를 확신하고 여러 법칙을 발표했어. 일단 천체는 기존의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을 한다고 말했고, 천체가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부정했지. 기존의 과학을 새로운 과학으로 바꾸는 과학혁명을 시작시킨 거야. 그리고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 대중들에게 알린 갈릴레이도 잊으면 안 돼.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직접 천체를 관측하고 태양 중심설의 증거를 찾아냈어. 이런 사람들의 활약으로 천문학은 점점 발전하게 되었어. 아리스토 2장 천체 사이엔 어떤 힘이 작용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운동을 두 가지로 정리했어.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았는데 물체의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운동과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일어나는 강제운동으로 말이야. 자연운동으로 인해 무거운 물체일수록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해 더 빨리 떨어진다고 설명했어.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에 의하면 달리는 경우와 정지한 경우가 나뉘어야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구에서 위로 공을 던지면 공이 제자리로 돌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갈릴레이였어. 갈릴레이는 밖을 볼 수 없는 배를 탔을 때 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어. 이를 토대로 우리도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는 지구 위에서 마치 지구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주장했지. 이것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해. 또한 갈릴레이는 자, 수고했습니다. 예주, 공학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 되게 선생님의 요구에 맞춰서 되게 잘 쓴 것 같고,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한 장에서도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그 중요한 것들의 정의나 원리, 이런 중요한 것들만 잘 뽑아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음. 자, 동화가 어린이 청소년들 책을 쓸 아주 재능이 있네, 동화야. 와우, 어? 와우,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와우하고 지금 감탄사야? 네. 나는 무슨 고구려 한 줄 알았어. 자, 아주 그 동화가 글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문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고, 예주가 이런 부분들을 동화도 잘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투 자체가 예주보다 친절하잖아. 너 천천한 말 들어봤니? 이렇게. 예주야. 너 너무 꼰대. 어? 자, 그래서 천체가 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정의도 내려줘 쉽게 정의도 내려주고 태양, 별, 달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일주운동이라고 한다 해서 일주운동이 뭔지 또 연주운동에서 연주운동이 뭔지 그래서 일주운동, 연주운동부터 알려줘야 나중에 연주시작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 근데 예주는 일주운동, 연주운동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바로 그냥 연주시작을 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주는 그런 점에서 이제 뭐야? 거의 대학 교수님 수준으로 대학생이나 뭐 대학원생들하고 놀아야지 초딩 중딩하고 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예주는. 근데 지금 동화는 아주 이렇게
초딩 수준에 맞춰갖고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좋은 점들이 선생님이 주문했던 건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문한 대로 좀 이렇게 뭐 논문 쓰듯이 써라. 그렇게 써야 될 게 있는 거고 또 대중서로 이렇게 쉽게 써야 되는 거 있는 거고 해서 그래야 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서 글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 혹시 한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해서 천문학이 시작된 거다라고 해서 천문학의 어떤 그런 기원, 시작에 관해서도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 구조를 아주 깔끔하게 잘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따르면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숙명 일정을 오른동한다고 주장했어. 오랫동안 봐들었어. 라고 이제 그 얘기했던 그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화가 물론 이제 이거 좀 글이 너무 길어지면 또 이제 애들이 지치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한 거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좀 더 친절했더라면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야? 성경 일정을 운동을 한다고 주장했는지 이렇게 주장한 그 근거는 도대체 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설명이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지. 지난번 쌤이 얘기했었지.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다고 했어? 왜 성령 일정에 대해 운동해야 돼? 음, 그, 잠시만요. 아, 그, 이게 신이 그렇지. 만들어, 고귀한 신들이 사는 곳이니까 뭐 할 거다? 완전할 거다. 완벽할 거다. 그러니까는 원이 뭐하다? 완벽하다. 뭐 이런 논리였잖아. 그래서 정지 상태고 뭐 이런 변함이 없고 완전한 상태니까. 이런 생각에 기반했다라는 신중심이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들이 했던 그런 생각들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를 관측해갖고 어른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머리로 그냥 뭐 한 거야? 자기가 생각해낸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사람들은 그의 설명과 지구중수를 바탕으로 천체 움직임을 복잡하게 풀이해 나갔어. 그래서 여기 이제 뭐로 설명해 줘야 돼? 지구 중심. 지구중심설이 뭔지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그 동화가 이제 전략적으로 생략한 거야. 원래 여기 이게 누구야? 누구 얘기 나와야 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주장을 복잡하게 풀어나간 사람 누구야? 가, 유명한 사람. 머시기 그 긴 사람. 아, 포톨, 프톨레, 포톨레 마이오스. 마이오스? 그치, 포톨레 마이오스.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자꾸 여러분이 발음해 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발음되지.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포톨레 마이오스니 사실 입에 잘 안 붙어. 그래서 자꾸 그 발음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포톨레 마이오스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 포톨레 마이오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이름 나온 것만도 충분히 어려워서 포톨레 마이오스까지 나오면 헷갈릴 것 같아서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썼다. 그럼 그거 말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넣을 건가 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인 바탕으로 복잡하게 풀어나갔어. 움직임 예측에 성공했다.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많은 자료를 조합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오운동을 조합해서 여기 이제 점점 더 많은 오운동을 복잡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안다고 전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얘기하려면 오히려 길어지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오히려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이거 잘 몰라도 돼.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아도 하고 이제 패스하는 그런 것들. 아까 쌤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그 기초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1 더하기 2는 왜 2인가를 증명해 보라고 해 안 해? 아니, 안 한다는 거야. 증명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뭐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뭐 이런 그런 애들이 뭐 이렇게 시험 볼 때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증명하고 앉았지 초등학생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도 어쨌든 보면은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포틀러 바이어스의 방식들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자
코페르니쿠스도 또 나왔어. 그 신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다면 천동설 발의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건데, 그럼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동화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음, 천동설이 뭔지 지동설이 뭔지를 알고 있을 거라고 깔고 가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여기 앞에 천체가 뭔지 아니? 일주운동은 뭐야? 연주운동은 뭐야?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던 동화에 비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야? 갑자기 친절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절하지 않은 또는 여기서는 초딩을 대상으로 했더라면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뭐 대상이 중딩으로 바꿔버리고 천동설, 지동설쯤은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라고 바뀌어버린 어떤 그런 분에서 이리와 눈높이를 일관되게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설정했으면 쭉 초등학교 4학년으로 갔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길락말락해서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음, 그럼 평생 동안 행동대 운동을 관측하여 태양주에 완성하고 얘기도 했죠. 하지만 천체 성리 일정 운동을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푸드를 받아들여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한계까지 정확하게 지적한 점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당연한 기본적 원리를 버리고 천문학의 새로운 길을 밝힌 사람이 바로 케플러라는 식으로 해서 역시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고 여러 법칙을 발견했다. 근데 그 케플러의 삼법칙인데 역시 그 케플러의 삼법칙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고 파워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일정한 속력 운동한다고 부정했다. 그래서 과학혁명을 시작시킨 거야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도 케플러의 삼법칙 중에서 지금 한 두 개 정도 뭐 이런 부분들만 지금 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천체가 항상 일정한 속력을 운동하는 것들도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뭐 속력이 어떻게 되고 멀어질수록 속력이 어떻게 되고 그 이야기잖아. 그 얘기를 뭐 해버린 거야? 빼버린 거야 지금. 역시 이것도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더 확실한 것처럼 돈이 알린 갈릴레도 있으면 안 돼. 갈릴레는 마음에 두고 지청을 가지고 태양 중심서의 증거를 찾아냈어. 근데 그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 안 해? 음,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거지.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게 태양 중심서의 증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태양 중심서의 증거야, 이게? 천체 관측이? 어, 기억나? 여주야? 네? 기억나냐고. 태양 중심서 증거. 망원경을 직접 측정할 시간. 태양 중심설의 증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구 중심설을 부정한 거에 더 가까워요. 음, 왜냐하면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으로 온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무슨 목성의 위성인가를 발견한 거지. 저기가 갈릴레이가. 네, 그래서 그리고, 목성의 아, 위성이 그 목성 주변을 돌잖아. 그거는 이걸 보면서 아니 지구 중심 지구를 돈다더니 위성이 목성을 돌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 뭐하다? 틀리다. 그러니 태양 중심설이 옳다라는 식으로 이게 비약한 것 같아요. 비약. 지구인설이 틀리다고 해서 곧 태양빛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만도. 동아, 뭐 얘기하려고 했어? 그, 그냥 갑자기 그, 금성 모양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서 금속 모양이 이렇게 다른 관측됨으로써 그 태양 중심설이 아니면, 그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태양 중심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들에서 왜 이게 태양 중심설의 증거가 되는지를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체 사이가 어떤 힘이 작용할까 해서, 아이토네스 물체 운동 두 가지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정리 역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동을 인해 무거운 물체에서 우주 중심 가는 성질이 가면 더 빨리 떨어진다고 설명했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에 의하면 달린 경우와 정지한 경우가 나뉘어야 하는데 빨리 움직이는 지구에서 이루는 공시가 돌아와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에 따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고 이제 얘기하는 점들 잘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갈릴레오였어라고 말했어. 이랬을 때 우리도 일정 확률로 돌고 있는 지구에서 마치 지구가 정제되는 것처럼 느낀다고 주장했지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글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여기 부분에서 지구에서 위로 공을 던지는 공이 스스로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는지 그거를 다시 여기서 이 상대성의 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그 설명이 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더 다시 이제 덧붙여서 좀 되는 거고 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들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지금 동화가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쭉 쓰면 진짜 그 뭐야 10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이렇게 소책자가 정말로 근사하게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그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재능이라는 게 있어. 내가 애당초 처음에 뭔가를 연구하겠다. 새로운 거,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난 밝혀내겠다.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어.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거 누군가 밝혀낸 거를 버전 다운 해가지고 좀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서 뭐 하겠다? 이야기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런 또 영향이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즉, 나는 유통을 잘 시키겠다. 어떤 사람은 생산을 잘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그냥 활용이나 변형 같은 거 나는 적용시켜서 나는 그런 걸 잘하겠다. 나는 또 그런 또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예주가 생각해보라고 동화가 생각해보라는 거지. 나는 뭐에 더 재능이 있니? 또는 나는 그 중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더 행복한가? 더 보람이 있나?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되죠. 물론 사람이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두루두루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 연기도 잘해. 그걸 막 유통시키는 거 잘해. 부러워 죽겠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만 잘해. 한 가지. 연구만 잘해. 유통만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떤 연구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거를 누가 연구해 놓은 것을 딱 받아들여서 자기 말로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퍼뜨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강사들, 강사. 쌤이 깜짝 놀라. 이 강사들이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몇 번 하거든? 돈을 벌어서.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이게 강사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이렇게 그걸 잘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건데, 뜻밖에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험 강연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성희롱 예방교육 이걸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뭐 가정폭력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제가 어떤 경우 뭐 노동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주제가 분명히 뭐한데 다른데, 근데 강연을 막 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 뭐지? 라고 봤더니 그 사람은 강연을 잘하는 거야. 말을 음, 재밌게 쉽게 잘 된다는 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컨텐츠만 바꿔서 계속 끼워 넣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야 누가 잘 연구하는 거를 막 공부해. 그걸 이렇게 풀어서 막 이거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강연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강연도 이렇게 트렌드가 있어. 그때그때 유행하는 게. 그래갖고 A라는 강연 갖고 막 열심히 해서 뭐 1년 살아. 그다음 그게 이제 시대해지면 또 자기가 그걸 체인지. 그래서 다른 강연을 또 발굴해갖고 그걸 갖다 또막 풀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 자체를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고 아까 말했던 어떤 사람은 연기 자체를 잘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적용을 잘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재능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행 같은 경우도 결국 굳이 말하면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생산하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뭐 바꿔서 전달하는 사람. 그 수행님이 그 책 쓴 거, 기본소득 그거 뭐 그건 내 건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른 연구자들이 기본소득 연구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쉽게 일반 대중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버전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 설명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약간 이제 동화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그런 창작, 그 창작적 요소가 좀 이렇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뭘 잘하는지라는 부분, 어떤 걸 할 때 더 자기는 살아있던 어떤 그 느낌을 갖는지 어때? 예주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디가 맞는 것 같아? 너한테 모르겠어요. 한참 아직 잘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야? 그래서 해봐야 돼. 자꾸 이거 부딪혀 봐야지. 그래야 너가 어느 거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느 게 더 너가 행복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통화는, 저는 응, 솔직히 말해서 응, 뭔가를 찾아냈을 때 응, 그 연구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찾아낸 그런 쪽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응. 좀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좋은 소리네.
그래서 연구가 될 만한 거를 찾아가지고 해야지. 붙잡고 있지 않고 쉽게 포기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이렇게 찾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좀 근데 그쪽으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아, 뭐, 뭘 찾아내려면 끈덕지게 물고 늘어야 되는데 그 끈덕지는 힘이 없다고? 네. 어, 그 대신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야. 하나는 끈덕진 힘이 있어갖고 하나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기관총 기법이지. 쏘다 보면 맞는 게 있을 거다. 어? 음, 그래서 요거 저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걸리는 거 있을 거다. 그럼 거기서 이제 대박 나면 되는 거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동아야. 어? 네. 걸려라. 그래서 아니면 이제 나는 끈덕지게 대부분 이게 봤을 때 끈덕지게 해야 성과를 내는데 나는 어떤 거 하나에 몰입해서 오랫동안 하는 거는 내가 힘들다. 난 취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대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조금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로 찾아보는 것도 또 방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동호가 너 자신을 바꾸거나 너가 이제 이렇게 관심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러면 안 돼. 하나만 내가 붙잡고 해야 돼. 다른 건 포기하고. 그래서 동아 너를 바꾸거나, 아니면 동아 너를 바꿀 수 없으면 그냥 너에게 맞는 걸 찾거나. 그 음, 이제 결국 동아의 선택인 거지. 뭘 선택할 건가라는 선택에서. 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발견해 보는 것도,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남은 시간 동안 고쳐 쓰기를 할까? 아니면 고쳐 쓰기는 그냥 쌤이 말한 걸로 그냥 끝을 낼까? 다음에 각자 하는 걸로 할까? 어떻게 할 거야? 음, 그러면 음, 뭐예요? 어? 그러면 뭐예요? 그럼 뭐 하냐고? 동화 욕하기 해야지. 동화랑 수다 떨기 해야지. 오, 응. 음, 예집도 그래야지. 상관없어요. 또 이래야지. 어떻게 할 거야, 예집? 어, 전 상관없어요. 동화가 상관없어요. 예집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자,